이제 달러로 표시된 자산들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꼬시는 달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 보험? 네, 일반 보험하고 보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달러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혜택 상품은 절대 아니다. 아는데 잘못 알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나는 이민 갈 생각 있어. 그래서 보험금은 달러로 받는 게 편해.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이 달러 보험이라는 게 가입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한테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왜 가입하셨어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요? 상속세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통 세금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된 상식이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왜 오해가 잘못됐냐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주머니 꼭꼭 챙기셔야죠.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어디로 새 나가는지도 모르는 그 구멍들 하나하나 막아드리겠습니다. 김현우의 돈단속 김현우 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우입니다. 소장님 지금 네. 줄줄 셉니다. 뭐가요? 돈. 부러워요. 네. 셀 돈이 없어. 여러분 참 돈이 없으시구나. 네, 맞아요. 그래 맞습니다. 쓸 게 없구나. 네. 마음은 편하시겠다. 네, 셀 일이 없어요. 걱정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요? 가볍습니다. 예. 나만 걱정했구나. 네. 용돈 좀 주세요. 진짜. 진짜. 잘 따라다니 봐요. 줄줄 세고 있으니까 주워 가면 되지 뭐. 네. 코인 투자하세요? 코인은 안 해. 이제 안 예전에 하시는군요. 좀 했잖아요. 네. 좀 소액이지만. 그거 다 근데 잡코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디센트럴랜드 저 보유자분들 아, 계신데 말씀 죄송합니다. 사과해 아. 주시고요. 그게 뭐야? 밀크, 마이너 그다음에 코인이라고 샌드박스 하겠습니다. 세 개가 마이너스 합쳐서 네. 90%가 넘어갑니다. 정말 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줄줄 세고 있구나. 어떻게 뭘 샀는데 근데 이게 그쯤이면 세는 게 아니라 양도로 붙는 거 아니냐고 돈을. 마이너스 90이라는 게 말이 그럴 돼요? 수가 있죠. 진짜 나는 처음 봤어요 코인은. 근데 우리 코인은 또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손댔잖아요. 저의 이더리움. 유일한 자산 네. 400만 원 이더리움. 얼마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비쌀 때 샀나 봐. 이제 410만 원인가 그래요. 다들 오.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난리인데 난 뭐야? 이제 10만 원 벌었어. 전고점에 샀어요? 그랬나 봐요. 이더리움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엄청 올랐는데. 어제 보니까 14만 원인가 수익? 웃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혹시? 한 표예요? 돈 주고. 아니 뭘 근데 비싸게 샀어. 이게 상관이 있나? 제가 업비트에서 샀거든요. 네. 근데 뭐 북한군이 뭐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털었다며. 네네네. 수백억씩 좀 가져갔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죠. 내가 그래서 네. 낼게 이런가? 막 네. 그랬다니까요. 자, 죄송합니다. 북한군한테 털린 걸로. 무지한 네. 발언 낮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를 어떻게 뭘로 단속해 주실 건지. 단속할 거. 네. 요럴 때 이제 뭐 비트코인 오른다 그러면 코인 사야 되나? 네. 뭐 한 모른다 그러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 또 오르고 있는 게 달러. 달러 너무 달러. 달러.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보니까 1,401원의 거래가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1,400원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음. 뉴노멀이냐 이런 진짜 얘기도 있는데 비싸다. 트럼프가 사실은 그 시장에 돈을 푸는 게 뭐 1경원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돈 1경원이면 참 진짜. 근데 미국 정부에서도 돈을 풀려면 어디선가 돈을 갖고 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요한 게 하나는 세금, 뭐 하나는 채권 발행인데 주요 정책들이 전부 다 이제 세금은 깎아주겠다, 관세는 올리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니까 세금을 더 거둘 리는 없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채권을 발행할 텐데 채권 발행하면 미국 금리 올라갈 거고 그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건 곧 이제 강달러라는 신호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몰라요. 사실 뭐 환율 자체에다가 투자를 하면 1,400원일 때 사서 1,440원일 때 팔면 뭐 얼마나 먹습니까? 그런데 이제 달러로 표시된 자산들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꼬시는 달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 보험? 네, 달러 보험. 달러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 보험하고 보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네. 달러로 사는 겁니다. 보험 우리가 보장이 뭐가 되는 건가요? 보험료를 달러로 낸다고. 그렇죠. 보험료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한 달에 뭐 15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네, 정해지잖아요. 네. 이거는 한 달에 100달러예요.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보험료가 높잖아요. 근데 보장 금액이 높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장 금액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는 달라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금이 10만 원을 낼 걸 갖다가 만약에 뭐 100달러를 내겠다고 네, 하면 그럼 지금 지금은 같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14만 원만 내야 상황이잖아요. 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다만 이제 뭐 보장이 1억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1,000달러, 그렇죠. 만 달러다. 그러면 이제 그걸 더 많이 받아서 달러 보험을 하나요? 네, 보험금도 달러로 지급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식 보험료, 보험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료는 내가 내는 돈, 보험금은 받는 돈. 그렇죠. 우리가 상금, 네. 뭐 포상금 이런 네. 것처럼 보험금은 받는 돈, 네. 보험료는 전기료, 통신료처럼 네. 내는 돈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앞으로 달러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그런 환차익도 노리셔라라고 하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시면 안 아, 된다. 하지 하면 안 말라고?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하면 거죠? 안 된다는 게 결론인데 지금 보니까 올해 9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팔린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파는 보험 보통 이제 은행에서 보험을 권유하면 예. 조금 더 저항이 좀 덜하죠. 은행 직원이 그리고 좀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올해만 7,617억 원 신계약 기준 신계약 그렇게 많이 기준 가입했어요? 그렇구나. 작년 그거 연간 있다는 판매액이 거야. 5,679억 원이니까 한 34% 정도 와. 늘어난 거예요. 달러 강해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건지 네.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달러 보험 가입하세요라고 권유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입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달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보험금이 많아지게 되는 거냐라고 착각이나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달러 환율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그거 건 어떻게 알고 모르죠. 내가 트럼프 있을 때 아플지 그 다음에 환율 떨어질 때 아플지 그렇죠. 어떻게 미래를 알아? 다 알아야 네. 되는데. 그리고 네. 일단 보험이라는 거는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장기 상품인데 10년 후 방향성도 모를 뿐더러 내가 그 보험금을 타게 됐을 때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는 달러를 싸게 샀다가 나중에 비싸게 받으면 모르겠지만 10년이란 긴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달러가 비쌀 때는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렇죠. 쌀 때는 달러를 좀 싸게 사서 모으는 효과가 있겠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더 달러가 비싸지면 차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겠으나 하필이면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 시기에 달러 환율이 약할 때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 환율 보고 우리가 사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슬픔에 어디다 그렇게 자꾸 환율 네.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사태가 벌일 수 큰일인데. 있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환테크 상품은 절대 아니다. 아니라는 건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예. 잘못 알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나는 이민 갈 생각 있어. 그래서 보험금은 달러로 받는 게 편해. 그때 가서 어차피 원화로 받아가지고 그거 달러로 환전하면 불편하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이 달러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한테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왜 가입하셨어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댓글로 댓글로 왜 가입하셨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거는 네. 상속세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네. 자, 지금 달러로 많이 이제 주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내잖아요. 네. 많이 내. 그럼 나중에 뭐 2세가 음흠. 내 유사시에 이제 그 돈을 받게 되는 수익자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럴 때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통 세금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된 상식. 그래 내가 얘기한 거예요. 왜 왜 그런 잘못된 상식을 상식 얘기하시라고? 얘기하시라고. 네. 이게 바로 잡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이니까 보험금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일부만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이 보험을 예. 아들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해야 돼요. 계약자가 돼서. 음. 아들이 낸 돈으로 나오는 보험금이니까 이거는 아들의 돈이에요. 네. 그런데 아빠가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해가지고 아빠 돈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지고 쭉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냈는데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 아들 이름을 아빠가 내줬지. 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세 이 과세 시스템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네. 보험회사에서 여지껏 보험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냈고 누구한테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라는 걸 국세청에다 보고를 합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국세청 다 알아요. 음. 근데 신고를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 빡빡빡 맞겠죠. 어허. 근데
중간에 계약자를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빠가 보험료를 다 내주다가 자 이거 아들 거 네가 낸 걸로 해 계약자를 이렇게 변경을 했다. 네. 그러면 계약자가 언제 변경됐는지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년 납 보험인데 네. 한 10년 정도 아빠가 냈고 네. 나머지 10년을 아들이 냈다. 네. 그 2천만 원 총 1,000만 원 내가 냈는데 나중에 사망보험이 1억이 생겼다. 네. 그러면은 1억 중에 5천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상속세를 절세를 할 수가 속일 사실상 수가 없네요. 없습니다. 네. 네, 없어요. 아들이 돈을 벌면서 자기가 납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달러 보험이든 이건 아니면 그냥 일반 보험이든 전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아니지. 자 방법. 봐봐요. 한 방에 네. 아들한테 딱 주면 이게 금방 티나잖아. 예. 그게 한 10년, 20년 보험료를 내요. 누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주는데 네. 대신 그 내줄 때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거는 국세청에서 그거 안 본다고. 네. 그리고 1년에 뭐 얼마까지는 또 그 10년 동안 5천만 원은 증여세 공제 면제입니다. 10년에 5천만 원. 네, 성인 자녀한테 그것도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좀씩 줘. 됐지 이제. 더 빠져나갈 구멍 없죠. 현금으로 줬다. 네. 이거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바로 잡습니다. 잡았다 요 놈. 그것도 걸려? 네. 만약에 아빠가 지금 돈을 빼가지고 애들 세 자녀한테 네. 100만 원씩 300만 원을 매달 인출해가지고 100만 원씩 넣어줘요. 줄 때는 국세청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뭘 하냐면 10년 동안의 금융거래 이력을 쭉 봅니다. 그런데 아빠 통장에서 늘 3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이 됐네. 꾸준히. 그러면 이거 어디 갔어요라고 소명하라 그래요. 맛있는 거 사 먹었다고 그러면. 그게 맛있는 거 아빠가 사 드셨어요라고 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게 소명이에요. 자, 두 집 살림했어요. 네, 그거를 이런 영수증이 사례가 나와야 있어요. 돼요, 실제로 아빠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인출한 거 그러면 사전 증여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면 네. 아들이 상속받는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야 되고, 근데 그 증명의 책임이 네. 물론 기간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때로부터 뭐 2년 전까지 요거는 네가 증명해.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전에 나간 게 있다. 이거는 국세청이 증명을 해내야 돼요. 따로 빼돌려가지고 여기로 들어갔다는 거. 네. 뭐 그런 이제 제척 기간 그런 게 사실은 있기는 그래서 있는데 아빠 카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예 아빠 카드 아니, 써버려라. 근데 카드로 어디 용돈. 묻었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상속세 내야 돼요. 내야 됩니까? 그래서 예전에 예.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데서 도매 장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현금 장사 아직도 많거든요. 현금 왔다 갔다 장사 크게 하시면서 거래처에다가 현금 빼가지고 막 1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증빙 자료가 전혀 없으면 아빠 통장에서 돈 1억 나갔는데 이거 빼돌린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해서 상속세 내셔라. 당시에 근데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안 냈으니까 증여세 가산세까지 내셔라. 이렇게 됩니다. 아빠가 룸사 그러니까 근데 룸사롱을 그것도- 가시더라도 카드로 긁으세요. 카드로 긁잖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증빙이 중요한 거예요. 카드로 증빙. 긁든 그러면 현금 아버지가- 영수증으로 긁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아이씨, 그거는- 어디까지 가냐. 룸사롱보다 낫지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는 신고하죠. 아. 네, 신고하죠. 여튼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네, 이거는 뭐 그래서 왜 가입을 하는지 모르는 게 모르겠다. 이제 달러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과거에 이렇게 환율이 오를 때도 늘 있었어요. 이런 그래요? 이런 일들은. 환율이 질문 오를 때. 들어왔다. 네. 같이 살면서 생활비로 매달 뭐 이제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이러는 네. 것 같아. 그것도 내야 되나요? 생활비를 받는다? 생활비나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 있죠. 할아버지한테 매달 10만 원씩 용돈 받았어. 이거 에이. 사실은 만 원이라도 받으면 증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그 박하다 정도는. 박해. 그러나 그거 적절하네요. 정도는 누구나 네. 할아버지가 손주위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적금 가입해 주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집은요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셔서 부자여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용돈 주셔도 할아버지 재산에는 코딱지만큼도 해가 안 돼요. 할아버지 여유돼요. 그래도 그건 사회통념상 그건 용돈이 아니라 자산 이전이야. 라고 봐서 그건 증여세 내야 돼. 아니면 아빠랑 골프 내기 해갖고 맨날 이겨. 좋아요. 그 골프 내기도 우리가 내기라는 건 사실 도박이잖아요. 도박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예. 그런데 그 수준이 골프를 내기를 했는데 한 게임에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면 그건 태클한 겁니다. 아니 받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어떻게 아빠 카드로 생활을 해 그냥. 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거 몰라서 아빠 모르죠. 카드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아 있죠. 근데 아까 많아요. 5만 댓글에 원씩? 뭐 네. 아빠 카드를 뭐 위치 추적을 한다는 그건 뭐 아빠 그게 카드를 어떻게 위치 그것도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아빠는 그 당시에 카드를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아빠 지역에서 미국 가 있었는데 근무를 하고 있는 그렇게 네. 멀지도 않아요. 이거 뭘로 보냐면 양도세 부과할 때도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1세대 2주택이면 양도세가 되게 세게 부담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내가 집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이 있지만은 아버지네 집에 잠깐 들어가가지고
근무지가 이전되는 바람에 음. 거기 잠깐 그때 살 수 있잖아요. 있지, 있지.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렇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아빠 집에 살면서 1세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그렇죠. 있는데 전입 신고를 아. 하면 이 세대에는 두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집을 팔아버리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거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산 거다. 네. 그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한 다음에 그걸 양도세를 그렇게 신고를 하면 네.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자 보자. 너 교통카드 긁은 거 있지? 아빠네 집에서 잠깐 살았다고 했는데 이거 전입신고만 허위로 그쪽에다 해놓고 실제 니네 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했네? 요거 다 뒤져봅니다. 아 그래요? 1,500원 현금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네. 기프티콘을 쐈어요. 근데 그거를 일정 기간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야,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어떻습니까? 그런 너무 세탁이 성실하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꼼꼼한 네. 세탁입니다.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 제가 싫어하는 분한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10,000원 환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싫어하는 분. 아니 그런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 근데 준 사람은 누구한테 줬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 그거는 그 무기명 채권이 아니면 상품권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구나. 아빠가 기프티콘. 아들한테 매일매일 5만 원짜리 그 하겐다즈 케이크 기프티콘을 줘. 10만 원짜리 그다음에 계속 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네. 매일 그거를 환불 요청을 해서 그렇죠. 매일 49,000원씩 돈을 근데 돌려받아. 아빠가 아들한테 줬다는 이력이 다 남잖아요. 선물이잖아. 5만 원짜리. 선물이어도 5만 매일매일 원짜리 너에게 그럼 주는 더 선물이야. 실질적인 건 어쩔까? 진짜 있는 거. 예. 500만 원씩. 강남에 보면 학원에 학생들 학원은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카드로 긁어요. 네. 그럼 이거 다 증여로 잡혀요? 예. 예? 아 애들 학원비.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씩 내는 거. 나가잖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낸단 말이에요. 아. 강남 학원비 카드 그 결제 내역을 보면 이게- 60대 이상이 제일 많아요. 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준다는 얘기죠. 엄마 아빠가 60대 이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초딩 중딩이. 그럼 지금 그거야말로 너무 명백한 증여 아니에요? 구멍입니다. 현실적인 거 하나 여기서 더 가. 버스 카드까지 다 검증하면서 현실적인 거 여기서는 하나 더 가겠습니다. 뒤져보면 나오긴 아들과 하는데. 같이 달러 보험 얘기하다가 아무튼, 예. 아들과 같이 캠핑을 가. 예. 예. 그래서 보물 찾기를 해. 그래서 골드바를 숨겨. 나무마다 골드바랑 현금 뭉치를 다발로 그게 숨겨놔. 보물찾기를 하든 아니면 우리 진짜 집 보물이- 거실에다가 숨겨놨든 안 돼? 어쨌든 아빠가 금을 샀다는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얘가 가져갈지 안 갈지. 그치 못 찾으면 못 주는 건데 그렇지. 찾았어.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금을 아빠가 산 금을 산 이력이 있으면 그 금 어디 갔어? 그러니까 탈세를 하려면 돈 세탁을 하는 게 누구 통해가지고 통하고 나는 이거 산 걸로 해. 다음 아이템 나 진짜 넘어갈까요? 네. 뿌듯한 댓글 있어. 뭐죠? 그냥 장르만 여의도 교양꼬치를 보면서 미술품에 대한 조예를 길러서 증여하세요. 아 미술품 미술품 사서. 사서 증여해라. 아 뿌듯한 건 아니고 아무튼. 미술품 아, 참 그거 잘 네. 안 되죠 그거. 아, 미술품에서 다 걸립니다. 돼요? 네, 걸려요. 미술품도 걸려요? 예. 다 그리고 걸려요. 황금 변기도. 아, 나 내가 그리고 내가 살 다들 뭐 때보다 얼마나 가격 받으려고. 오르잖아요. 네. 그 차액에서도 다 떼요. 네. 내가 그래서 주려고 근데 그랬지. 중요한 건 일반인들은 사실 상속세를 그렇게 크게 이제는 뭐 하긴 집값이 맞아. 많이 네, 오르니까 없어요. 그렇긴 한데 네.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누군가 한 분 배우자 부부 중에 한 분이 네. 돌아가시면 낼 것도 없어. 배우자 근데. 공제 5억 원 그리고 자녀 공제 일괄 공제 네. 5억 원 있기 때문에 10억까지는 낼 세금이 없고 네, 이것도 맞아. 이제 한도 늘리는 쪽으로 또 세법 개정안 나왔으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속세 혹은 자녀한테 자산 이전해줘야죠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하세요 이래가지고 낚여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이게 해당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전 자녀도 예, 없어요. 물려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꼼수 얘기합니다. 심지어 네.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자녀가 보험료를 내면 이건 자녀 돈이니까 네. 자녀한테 지금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요. 증여 신고해요. 자막 좀 빼주세요. 약간 부끄러워. 김현우의 증여 단속으로 자막 바꿔주시고. 네. 자, 5천만 원 증여를 해줬어요. 네. 그럼 이건 자녀 돈이죠. 자녀가 이 돈으로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계약을 해요. 네. 그러면 자녀 돈으로 계약한 사망보험금이니까 네. 이거는 자녀의 고유재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잡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잡아요, 사망보험금 한 것은 돈도 없는데. 네, 안 된다. 네. 네. 빠져나갈 구멍 거의 네. 없다. 아니, 다 잡아내야 돼.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금감원에서도 이런 거 주의해라. 2020년에도 관련된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애 이름으로 어렸을 때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그 주식이 10년이 지났는데 좋은 질문. 2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게 너무 잘 돼서 2억이 된 거야. 네. 10년 사이에. 그럼 이건 증여로 안 보죠? 증여 신고를 했으면 그건 괜찮아요. 애초에 투자를 할 때 증여 네. 신고를 그런데 하면. 문제는 네. 증여 신고를 해놓고 엄마 아빠가 이거를 계속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해요. 해 막.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애 명의를 쓴 것일 뿐이지 증여는
이 시점에서 이뤄진 거다라고 아, 봐가지고 48 그건 또 시점에서. 세금을 내야 되면 그러면 얼마나 찐고민 하지 말라. 찐고민 아, 찐범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제일 투자를 잘하는 애가 우리 애예요. 아니, 별 생각 없이 사둔 게 오래되면 올해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사실 그 기준이 없어요. 내가 돌잡이를 잘했나 보네요. 네. 애 계좌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그러면 잦은 투자를 해야 이거는 그럼 증여로 우리 볼 투자를 거야. 안 하거든. 그냥 사놓고 묵혀가지고. 미국 네.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봤더니 애가 수익률이 너무 좋은 대운이 거예요. 좋네. 애가 뭐 찍었는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하다. 네. 끝나면 나는- 물어보세요. 난 코인 사고 다 망했는데.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네, 차팔하면서 증여로 본다.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근데 아. 그 자주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기준은 없습니다. 없다. 이게 조금 웃겨요. 그럼 좀 해도 된다 이거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니 이제 안 결론이 사고 왜- 그래도 안 사고 안 네, 팔아. 이 정도는 리밸런싱이야. 왜 네, 주가 네. 폭락하고 있는데 아. 그거 그냥 눈 뜨고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살짝 팔아줬어요. 네, 네. 그 정도까지는 봐줄 여튼 텐데. 우리가 걱정할 건 전혀 네 아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전 정말 걱정이 안 돼요 이거는. 자, 네. 다음.